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개장 전까지 2시간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장 전에 저희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들 정리를 해서 함께 그 의미와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팔고 가야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지난주에 전주 대비해서 3.6%가 코스피가 밀렸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에 우리는 쉬지만 또 이제 미국 증시는 그대로 또 글로벌 증시는 다양한 또 이벤트들을 소화를 할 텐데 지난주 하락세를 보면은 팔 사람은 팔 분들은 다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팔고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그 뉴스에서 팩트는 정리가 됐잖아요. 네. 20년간의 그 2020년부터 분석한 뉴스였나요? 분석했을 때 평균적으로 추석 전엔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뭐 변동성이 있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년치 안 믿으면 사실 우리는 뭘 믿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 그 20년치 자료는 믿어야죠. 근데 뭐 그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6월 이기설, 9월 이기설 그런 거는 솔직히 그 외국의 어떤 그 TV에서 얘기했잖아요. 1월 달에는 못 되면 안 돼. 2월 달에는 못 되면 안 돼. 3월 달에는 못 되면 안 돼. 12월 달 내내 뭐 안 된다고 주식해야 될 CNBC인가 월이 어디서 없네요. 네. 외국 누가 분석한가 누가 그 말해서 인터뷰에 마크 트웨인도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실렸던데 그거는 그러니까 달마다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그게 평균치가 나오더라도 워낙 변수가 많아서 달마다는 좀 그런데 20년치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추석이나 뭐 설날 연휴 전에 그런 거는 일단 그렇죠. 좀 근거가 의미가 있죠. 유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빠지는 게 거의 약간 확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뺄 사람들은 빼지만 이제 워낙에 해외 증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증시 종목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증권사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HTS마다 들어가봤더니 전부 다 무슨 일본 증시 무슨 요즘에 또 다 일본 증시 엔화 저가로 한다고 네. 하니 네. 일본 증시 이벤트를 엄청나게 걸고 계시더라고요. 또 뭐 무료 수수료니 뭐니 그러니까 어쨌든 종목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시죠? 이 시작하신 분들은 이 추석 때 그 공허함과 불안감을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더 하고 팔았어도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니 친척들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노는데 계속 무슨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옆에서 막 보고 있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거를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해외 증시 열릴 때 나는 그 시세를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주식이 더 중독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준비해 주셨나요? 방법인 것 같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죠. 변동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자금은 빠져나가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돈 다 글로 가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급이 빠지고 테마가 메뚜기처럼 뛰는 장세라 천하제일 단타대회에서 뭐 3등 안에 들 자신 없으면 아예 빼는 게 그렇죠. 조카 용돈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겠죠. 그러면은 아직 추석 전 3일 거래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만 놓고 보면 그리고 오늘까지 놓고 보면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그렇죠. 계속 그 매매 기술이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은 지금도 엄청 기회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우리가 막 다 잊고 있었는데 보시면 모비스가 지금 신고가예요. 네. 그런 거에서 지금 뭐 시세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죠. 혼자 막 자랑하고 계시죠. 아까 일본 증시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 일본 증시에서는 그러면 섹터나 뭐 종목 좀 괜찮다고 보시는 게 있으신지요? 일본이요? 네. 일본 지금 그때 말했듯이 네. 시가총액 상에서 네.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유니클로를 운영해서 패스트 리테일링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거든요. 걔네는 시가총액이 80조, 100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FNF라던가 CJ 그 그룹주들이 그런 시가총액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위치가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사실 일본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VT라는 기업도 있고 네. 저번에 VT 보면서 마이크로닉. 네. 뭐 색조 뭐 틴트 이런 얘기 했어갖고 네. 화장품에 대한 그 약간의 그 기억이 저는 강렬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 현금을 갖고 가는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추석 이후에는 또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나야 또 추석 이후에 오름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을 텐데 어떤 업종 뭐 화장품 얘기를 또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넘지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것도 있어요. 6일을 거래를 못하니 6일 거래 못한 거를 끝까지 바로 추석 연휴 전까지 나는 장 끝나고 혹은 그 장 후 시간에까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거래를 해서 6거래일 쉬는 거를 만회해야겠다는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까 지금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찾고 계시는 네. 분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그 종목들 그날은 좀 빠졌는데 결국 종가로 지금 다 신고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주식은 변수가 많지만 제가 이번 이 정권의 그 향방을 보면 중국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 차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58,000% 정도. 예, 그러니까 중국향 비중은 좀 줄인 업종. 예, 아무래도 기업가분들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차이나 비즈니스가 어렵잖아요. 반도체도 보시면은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조금 하려고 하면은 뭐로 빵카 난리 나고 화웨이의 폰에서 막 그거 SK 하이닉스 반도체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나 비즈니스는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미리 차이나 말고 다른 쪽을 파놨던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고 주가에도 그런 것들이 강력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VT라는 기업이 또 저기서 사실 과열권이긴 한데 또 밀고 나가더라고요. 거기를 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VT는 지금 일본 매출 비중 80%가 나오고 네. 그 리드샷이라는 제품이 대박이 났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종목으로 했던 게 저기였죠. 클리오랑 실리콘2였죠. 실리콘2도 지금 종가로 최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실리콘2도 지금 예, 종가로 최고가예요. 예, 종가로 최고가죠. 지금 얘는 아예 중국 사업을 안 한다고 하고 했죠. 수업을 안 해요. 사업을. 얘는 다 미국, 동남아시아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밀어줘요. 얘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K-팝, 그리고 K-푸드, 그리고 K-뷰티 세 개로 해가지고 얘네가 또 한터 글로벌을 인수했어요. 그 엔터주 기사시 쓰시는 분들이 맨날 인용하는 그 한터 차트에서 뭐 글로벌 몇 위를 했니 뭐니 그 한터 그룹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 차트랑 그리고 K푸드 떡볶이를 딱 실어놓고 요즘에 냉동김밥 그 다음에 K뷰티까지 그 세 개 지금 유행하는 거 있죠. 그거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소 그 인디 브랜드들을 키우는 그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류도 실리콘2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소호 같은 경우는 물류도 없고 그쵸.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택배를 해외랑 해야 되면 역주권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실리콘2가 홍보 다 해주고 물류 다 해주고 그런 백업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성과를 얻고 있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그 약간 저는 그 사이트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막 미제 쓸 때 있거든요. 정말 오랜 얘기인데 네. 중국제 쓰기 전에 미제 연필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때 막 정보가 없어서 혹은 뭐 케이팝 유행하기 전에 우리 막 엑스제팬 노래 찾아볼 때 막 해외 사이트를 뒤지고 PC 통신 시절에 해외 사이트 그 번역도 구글 번역기도 안 들어가는 그 시절에 막 어떻게 알아가지고 해외 사이트를 공부해가지고 이거 막 정보를 얻었을 때 뭔가 되게 희열감을 느꼈을 때 있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 사이트를 보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막 K푸드, K팝 자료를 찾아보려고 막 하다가 실리콘2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나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여기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저의 그 어릴 때 미국 제품을 찾아볼 때 사이트를 뒤지던 마음이 이 외국인들이 지금 들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리하자면 네. 화장품 쪽은 여전히 투심이 살아 있고 중국 뭐 우리나라랑 막 추석 연휴가 겹치는데 네.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단 비중국 매출이 많은 기업에 관심을 갖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 중국 그것도 플러스 알파죠. 더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와준다면 플러스 네. 알파이고 그게 아니라도
이제 어떤 뭐 일본이나 미국 매출이 많은 화장품 기업에 예.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막 클리오 이렇게 얘기를 정리가 될 것 못했네요.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네, 클리오가 중요했는데. 그러네요. 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저희 두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네, OLED 패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영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작년에 비해서 10%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이렇게 분석상 나오는데 좋은 소식은 내년에 이제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해서 IT용 수요가 늘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LED 매출이 올해보다 15% 이상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수요 상승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여기서도 또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시소에 시소. 이 그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어디 한쪽으로 몰리면 뭐 달이 차오르면 기울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천무 11홍인가 그런 저기도 있고 하여튼 한쪽으로 기울면 한쪽에 또 기회가 와요. 우린 항상 그래서 중용을 택해야 된다. 옛날에 그 맨날 있잖아요. 무슨 수소차, 전기차가 싸우고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싸우고 저는 이해가 가지를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지 하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일본이 싫어가지고 유니콜을 안 입는다. 근데 항암 치료를 딱 받아야 될 때 도시바의 기기가 지금 중입자 치료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딱 한쪽으로 몰리면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이 여기 못 쓰였네요. 역시 이수페타시스 뭐 부럽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원래 네네. 이게 FPCB나 PCB 쪽에 이 대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PCB 하면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인데 거기 앞에 F가 붙으면 이제 플렉서블이죠. 여기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들이 나오잖아요. 막 폴더블 폰이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터플렉스랑 BH 이런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수페타시스가 야 이거 뭐냐 진짜 갑자기 MLB를 파고 있었는데 야 저게 저기서 터져? 그래서 지금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플렉스, BH, 심텍, 대덕전자 이런 애들은 야 이수페타시스 쟤 뭐지? 너무 부럽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야 이제 이수페타시스 다 몰렸으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서 막 간다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 아주머니들 가판 데다 가서 옷 막 할 때 그때 뒤늦게 딱 들어가서 가잖아요. 옷 한 벌도 없어요. 필요한 게. 아주머니들 없을 때 그 가판들 미리 가야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엄청 어떤- 몰려죠. 이격이 지금 자, 과열권이 지금.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네.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MLB를 계속 파가지고 완전 파다가 거기로 대박이 난 거고 HBM으로 인터플렉스랑 BH는 이 대표적으로 지금 애플에 관련된 이 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애플이 OLED 패널을 지금 탑재해서 새 시리즈를 내놓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OLED가 안 쓰였어요. 애플의 아이패드에는 여기에 이제 리지드 PCB를 공급을 한다. BH가. 그리고 원래 인터플렉스랑 BH가 원래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네. 근데 리지드라는 게 딱딱한 단단한인데 갑자기 아까 무슨 FPCB는 그러면 플렉서블인데 왜 단단한이 나오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지드 플렉서블 PCB란 말이에요. 경성도 있고 연성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고난이도죠. 경성 PCB만 하는 애, 연성 PCB만 하는 애보다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하는 그 기술이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못 맡기는데 BH가 원래 애플에 LG노텍 그리고 BH 이런 애들이 원래 애플하고 약간 끈끈한 밴더였거든요. 그래서 OLED 패널이 BH가 이 리지드 PCB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지금 11인치, 13인치 두 개의 지금 아이패드가 그 깔기로 했는데 11인치가 600만 대, 13인치가 400만 대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MLB로 뜬 거에서 이제 좀 균형이 이쪽으로 왜냐면 지금 인터플렉스 BH를 주가를 보시면은 진짜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딱풀처럼 붙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또 기회가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막연히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IT 수요 다시 내년에 이렇게 뭐 아무리 OLED
추정해서 15%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높게 잡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IT 전반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일부 기업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IT라기보다는 다른 뭐 이유로 상당히 많은 모멘텀이 왔었는데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아예 아까 주가가 딱 붙어 있다라는 거는 네. 기대가 없으니까 조금씩 뭐 내년에 조금씩 탑재가 되면서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시선에서는 뭐 인텔플렉스 VH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저희가 또 체크박스 세 번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세 번째는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1.8 나노 선공 날린 인텔 파운드리 경쟁 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TSMC 삼성전자 2나노 이하의 기술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인텔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나노 경쟁 이제 우리가 1.8나노로 바로 뛰어들겠다라고 네.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다는 것과 할 수 있다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맞나요, 진짜?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등 업체들은 왜 그럼 이런 얘기들을 안 하죠? 정말 그 의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인데 누가 얘기를 해도 점유율 차이가 심하잖아요, 솔직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3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쵸? 자기가 뭘 최초로 했다면서 근데 뭐 얘기를 나누는데 뭐 이상해요, 뭐가. 그쵸? 그게 원래 메모리 반도체가 X, Y, G, A, B, C로 나가기로 했잖아요. 10나노대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3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굳이 우리끼리 3명 남았는데 경쟁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뭐 11나노, 12나노, 13나노 그거를 숫자로 하지 말고 우리 그냥 XYG 그러니까 1X라고 하니까 뒤에 그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죠. 이게 10군지 11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 셋이니까 하지 말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1XYG, 1A 해서 X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나가서 1A면 이제 4세대고 1B면 5세대인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우리는 그냥 알파, 베타, 세타를 쓰겠다. A, B, C랑 그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약간 뭔가 자기가 3등인데 뭐를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야 우리는 이거 14나노인데 너네가 그럼 몇 나노냐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여기 파운드리도 똑같죠. 이제 걔네 그쪽은 10나노대인데 여기 이제 막 2, 3나노대잖아요. 근데 인텔은 지금 7나노도 못 하고 있으면서 7나노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1.8을 한다고 하니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TSMC랑 2025년에 2나노를 간다고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쵸?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단 3등이나 4등 무리수를 둬야 되잖아요. 네. 동물의 왕국에서도 똑같잖아요. 밑에 오소리나 너구리가 저기 사자랑 호랑이한테 걸려면 블러핑을 쳐야 돼. 자기 몸을 크게 하던가 해가지고 뭔가 배짱을 부려야 사자 호랑이가 쫄지 사자 호랑이가 뭘 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간 블러핑? 지금 원카드를 가지고 지금 포카를 이기려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이 기술 격차를 갖고 가야 되는 반도체 쪽은 이런 경쟁자의 행위나 내지는 블러핑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 또 수반되는 게 관련 또 기업들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단순히 이러한 어떤 인텔의 의도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래서 오히려 집행해야 되는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인텔이 이렇게 양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네. 자극이 되죠. 그래? 그럼 우리는 이거 숨겨놓은 거 더 많은데 하면서 하나둘씩 그러니까. 보따리를 10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얘네 3, 4등이 하는 대응을 보면서 1등의 여유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나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파크 시스템즈가 굉장히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죠.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이 그러면 야 있으면 좋지. 근데 이제 완전히 그냥 필요한 수단이거든. 필수 수단이 됐거든요. 이게 원래 파크 시스템즈가 이 원자 현미경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별로 그쵸? 큰 성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노 경쟁이 심해지면서
아주 긴 시간 없지만 이 얘기는 딱 드려야겠네.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에 공정으로는 후공정 쪽에 힘을 실었고 그다음에 장비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처럼 후공정 업체한테 후공정 장비를 제공하는, 걔네는 이송시켜주고 자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오 테크닉스 레이저로 자르고 그런 후공정 장비들이 엄청나게 갔는데, 이 상황에서 전공정 쪽 장비인데 엄청나게 간 두 회사가 있죠. 바로 또 한미반도체의 자회사 HPSP랑 파크 시스템즈예요. 얘네 둘이 전공정 장비인데 완전 날렸죠.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 쪽으로 엄청나게 갔는데 얘네는 왜 갔느냐? 완전 기술의 혁신으로 압도적으로 그냥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버렸기 때문에 HPSP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고 얘네도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원래 우리가 소부장은 의뢰 관계에 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ASML이라는 회사가 슈퍼 의리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그 알고리즘을 깰 만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얘네도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공정 쪽인데 HPSP는 말해서 이제 그 앵커님 얼굴을 지점토로 만들었는데 약간 울퉁불퉁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다듬는 걸 하는 거고, 얘는 그 불량률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 막 그 눈썹이 잘못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 쪽에서 특히 이 EUV 공정 이런 데서 불량률을 찾아내는, 아까 전에 나노 경쟁이 만약에 인텔이 1.8을 진짜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 TSMC도 바쁘게 2나노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 급하게 내렸는데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나중에 중요한 건 뭐죠? 댓글에? 그래서 수율이 얼마 나오는데 너네 생산할 수 있어? 네. 시제품은 내놨지. 그 수율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불량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전공정 단에서 찾아내야 돼. 이거는 후공정 단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는 걸러지게 되어 있죠. 불량 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자 현미경의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크시스템의 저기는 지위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덜란드 ASML에 뭐 비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슈퍼 을로서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두 기업은 HPSP와 파크 시스템즈죠. 알겠습니다. 네, 압도적인 경쟁력의 HPSP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까지 오늘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시장 흐름 워낙 명쾌하게 잘 봐주십니다. 자, 오늘 장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제시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